노트북 한 대에 500만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엔 최상위 옵션이던 가격이 이제는 깡통 모델의 시작가가 됐습니다. 지금 노트북 시장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노트북 가격이 급등한 이유, 바로 이 손가락만한 막대기 D램의 영향이 큰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지갑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D램은 컴퓨터의 작업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트북으로 엑셀을 켜고 유튜브를 보며 동시에 카톡을 할 수 있는 건 이 D램이라는 녀석이 일시적으로 정보를 머금어준 덕분이죠. D램 용량이 클수록 우리는 더 쾌적하게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D램은 7만원대면 16GB 한 장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5배가 넘게 뛴 건데요. 지난달 집계된 수치를 보면 D램 1kg당 단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130% 넘게 폭등했습니다. 금값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램 가격 때문에 제조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노트북 가격표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마주한 300만원짜리 노트북의 정체는 사실상 고가의 D램을 잔뜩 집어넣은 메모리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D램 가격은 왜 급등하는 걸까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원인은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들의 생산 전략 변화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대대적인 공정전환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지금 수익성 낮은 PC용 메모리 생산을 확 줄였습니다. 대신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모든 설비를 몰빵하고 있죠. 그런데 D램 따로, HBM 따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됩니다. 실제로 생산 설비 라인을 보면 D램과 HBM은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여러 겹 쌓아서 만드는 제품이죠. 그러면 왜 D램을 여러 겹 쌓아 만들어야 하는 HBM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까요? 일반 메모리의 마진율과 비교했을 때 HBM의 마진율은 7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AI 인프라 시장에만 올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강남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에 굳이 빌라 안 짓겠다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은 이미 수익성이 낮은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에서의 철수를 전격 선언하며 더 이상 일반 PC 시장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D램 좀 더 만들면 되잖아 싶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생산은 줄었는데 반대로 수요는 더 폭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을 위해 시장의 메모리를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최근엔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한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거세졌죠. 바이트댄스는 작년 한 해 동안 AI 인프라 구축에만 무려 2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전 세계의 메모리 칩을 싹쓸이했는데요. 이런 거대 자본의 사재기 현상은 중소 노트북 제조사들이 원활하게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공급 절벽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AI라는 특정 산업군을 향해 완전히 재편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부품 하나가 없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이른바 황금나사 현상이 PC 산업 전반을 강타하며 가격 통제권이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간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 폭등엔 한 가지 이유가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국산 노트북 브랜드인데 왜 환율을 걱정할까요? 노트북과 PC의 핵심 부품인 CPU와 GPU를 미국에서 달러로 사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기획하고 조립할 때 매일 변동하는 달러 가치에 따라 부품을 사오는 원가 자체가 시시각각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심리적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관세 인상이나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제조사들이 물건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품과 완제품을 확보하려는 사재기성 수요를 보였는데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달러 수요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우리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조사들은 폭등한 부품값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 메모리 확장 슬롯을 없애고 사양을 낮추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드웨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다 보니 이제는 시장에서 아주 기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를 마치 금이나 주식처럼 취급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램테크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기준 D램 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값 상승률을 가볍게 압도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투기가 가능한 자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셈이죠. 그래서 이 미친 가격 도대체 언제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까요? 업계 전문가들과 주요 제조사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의 고가 기조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AI로 쏠린 생산 라인을 되돌리기 어려운 데다 부족한 물량을 채워줄 신규 공장들이 완공되어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장 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가격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칫하다간 오늘 망설였던 그 가격이 내일은 다시 볼 수 없는 최저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의 예산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기기 교체 주기를 억지로라도 1년, 2년 더 늦추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비싼 가격표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가장 저렴한 가격일지도 모릅니다. 비싸고 귀해진 반도체의 시대,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